자, 두 번째는 영상 표현이랑 영상 처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은요, 바로 화소입니다. 이 화소는 픽셀인데요, 픽셀. 이제 보통은 픽셀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디지털 영상을 표현하는 2차원 배열에서 그 각 원소, 그 하나의 원소, 그거를 픽셀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픽셀은요, 해당 위치에서 이 빛의 세기에 대응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0은 검은색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화소값이 커질수록 밝은 색으로 나타냅니다. 전체 이 만약에 컬러 흑백이면은 0부터 뭐 255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는데, 컬러 현상의 경우에는 이 색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게 3개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포맷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상에 대해서 정보와 화소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원 행렬을 3개로 표현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 3개의 2차원 행렬이 결합돼서 이 컬러 영상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사진에서 여기 조그만하게 하나에 여기 보시면 하나에 조그만한 픽셀 하나를 떼서 확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이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여기에 이 화소값, 즉 0부터 뭐 255 사이에 빛의 세기에 해당하는 값을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의 좌표계인데요. 이 좌표계는 이 기준점이 바로 왼쪽 위에가 0이에요. 그래서 원점인 0 상태, 그리고 여기에 y나 또는 z로 이쪽을 축을 의미를 하고요. 이쪽은 y 또는 x축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위치한 픽셀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이 좌표계, 영상 좌표계에 따라서 우리가 인덱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왼쪽 위에 좌측 상단 끝이 0점이고 행, 열에 따라서 행은 y, 그다음 열은 x 축의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대개 이제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영상의 이제 레졸루션, 해상도는요, 행렬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좀 더 해상도가 높으니까 고품질의 그런 영상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영상의 표현 방법입니다. 먼저는 바이너리 이미지라고 해서 이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화소값이 0 또는 1입니다. 굉장히 그냥 흑백, 0, 1 이렇게만 저장이 되는 바이너리 이미지죠. 대표적인 바이너리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것들, 이제 QR코드와 같은 게 흑백으로만 있죠. 그래서 바이너리 이미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 이미지인데요. 그레이 이미지는 이 명암 영상이라는데 일정 범위의 화소값을 가집니다. 물론 이제 0과 이제 일정 범위 0부터 255 사이에 그레이로 나타내는 그런 영상이 이제 흑백, 우리 흑과 백인데 흑백은 사실은 0, 1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레이는요 0, 1은 아닙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회색이 다 존재하는 거죠. 0부터 검은색 사이의 회색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컬러 채널별로 이제 그레이 영상과 같은 일정 범위의 값이 있는데, 그레이 영상과 같은 이 채널이 3개가 있습니다. RGB로. 그래서 컬러를 RGB로 표현해서 일정 범위의 값을 가지는 RGB 채널별로 존재한다. 그리고 압축 저장은요, 이 데이터가 양이 크잖아요, 영상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압축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제한 상태에서 화소의 값을 접근해서 영상 처리 작업을 하고요. 보통은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이 압축 저장하는 대표적인 포맷이 JPEG, JPG, JPEG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 MPEG, MPG, MPEG 이렇게 확장자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입니다. 영상을 이미지로 받아서 입력으로 받아서 영상을 입력으로 받아 영상의 화소값을 좀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해서 새로운 영상을 출력하는 이런 작업을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포인트 오퍼레이션, 점 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소값을 기준으로 이 출력 영상에 해당 위치의 화소값을 결정을 하고요. 여기에는 바이너라이제이션, 이진화, 그다음 히스토그램, 평활화, 그리고 여러 영상의 평균을 구하거나 영상 간의 차연산, 디졸브 연산 등이 이 포인트 오퍼레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area operation으로는 이 주변 화소의 값을 참고해서 화소의 값을 변경하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컨볼루션과 같은 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geometric operation으로 기하 연산이 있는데요. geometric operation은 그 기하학적 규칙에 따라서 멀리 떨어진 화소의 값을 참고하고 값을 변경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하학적 어떤 변환, 예를 들어서 영상을 회전시킨다거나 이동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확대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런 것들을 이제 affine transformation이라 합니다. 그래서 affine transformation 이런 변환 과정을 기하 연산의 대표적인 이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binarization입니다. 바로 이진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레이 영상을 이진 영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바꿀 때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이 기준 어떤 방법들의 정의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로는 그레이 영상에서 적절한 임계값을 정해서 그 임계값에 따라서 1과 0으로 구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특정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에서 이거를 흑백으로 바꿨을 때 이진화를 할 때 어느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이라 이 스레시홀드에 해당하는 임계값에 해당하는 세이라 값을 정해서 그거에 이상이 되면 1로 그거에 이하가 되면 0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이너리로 바뀌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 임계값을 뭐 사용자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좀 임계값을 자동으로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바로 어추의 알고리즘입니다. 임계값보다 큰 화소들의 집단이 있고 임계값보다 작은 화소들의 집단에 대해서 두 집단의 분산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임계값을 탐색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스레시홀드를 정할 때 임계값이 최소가 되는 이 분산이 최소가 되는 이런 임계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이퀄라이제이션. 이거는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사실은 이제 전체 영역에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변환을 해서요. 영상의 그 대비가 커지도록 해서 영상을 선명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컨트라스트가 높아지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흐릿흐릿한 이런 그레이스케일의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한 형태의 이미지로 변경이 된 걸,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이게 원본 영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결과 이렇게 선명한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A에 대해서 A 원본 영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니까 히스토그램이 여기에 굉장히 몰려 있고 그리고 누적 분포를 보니까 이런 식의 분포를 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퀄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여기에만 이게 주로 몰려 있고 나머지는 누적된 것도 여기에서부터 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런 히스토그램을 이퀄라이제이션 했더니 어떻게 됐죠? 이렇게 넓은 분포에 누적도 분포도 이런 분포의 곡선을 가지도록 만들어냈죠. 그랬더니 이렇게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 계산은 뭐 어렵지 않죠.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구하는 거야. 그 영역별로 히스토그램 만든 다음에 그냥 그거에 대한 이퀄라이제이션 결과만 반영해서 본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씬 디졸브가 있습니다. 디졸브. 이거는 두 개의 장면을 합성하는 연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죠? 어떤 영상에 보면은 어떤 씬에서 어떤 씬으로 넘어갈 때 그냥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화되는 형태로 이런 뭐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도 이런 디졸브 기능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또 연산이죠. 이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최종적인 디졸브 연산을 F0라고 할 때 그 전에 있던 첫 번째 영상을 F1이라고 하고 F2는 그 뒤에 다음 장면입니다. 그럼 처음 장면과 다음 장면 F1과 F2에 대해서 얼만큼의 반영을 해줄 것이냐라는 이 조율을 해줄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 알파 값을 사용을 합니다. 자, 알파 값은 앞 장면이 반영되는 비율인데 처음에는 앞 장면이 1로 시작해서 0으로 변화되면 되겠죠. 그래서 1이었다가 여기는 1-알파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반영되는 알파 값에 따라서 점차 F2 뒤에 있는 장면이 얼만큼의 비율로 사용이 되는지가 알파에 따라 정해지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 알파 값이 조율됨에 따라서
이렇게 A에서 B로, C로, D로 이렇게 점차 변환되는 dissolve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개념 바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이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이 영상의 area, 즉 영역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 컨볼루션 방법은 영상에서 굉장히 또 자주 사용되고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컨볼루션이 사용되는 결과 자체에 대해서 U와 F의 연산으로 수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입력으로 받은 F에다가 여기에 사용이 될 윈도우로 U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값과 윈도우의 값을 곱한 게 이 컨볼루션 연산이 수행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예제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기 보면 F라는 입력값과 U라는 윈도우 값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1425라고 값이 들어가 있는 이 위치에 윈도우 값으로 34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F0를 F와 U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려면 3, 4, 1에 대해서 이 윈도우를요 각 위치마다 계산,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컨볼루션 이제 합성 곱이니까 합하고 곱한 다음에 그걸 합하는 결과로 나오겠죠. 물론 이제 연산을 위해서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 윈도우를요 그 뒤집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3, 4, 1이 아니라 1, 4, 3이 되겠죠. 자, 1, 4, 3과 기존의 1, 4, 2, 5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3과 1이라는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값은 3과 1을 곱한 다음에 나온 결과인 3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3이 들어갔죠. 최종적인 결과 앞에 맨 앞에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여기 시프트가 돼서 143과 1425 중에 4314가 겹칩니다.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 여기에서는 3과 4를 곱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4와 1을 곱해요. 그럼 3, 4, 12, 4, 1 그러면은 12와 4를 더해요. 합성 곱이기 때문에 곱한 결과를 합하면 16이 됩니다. 그럼 16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143, 1425 이렇게 했는데 세 부분이 다 겹치죠. 그래서 143과 142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과 2를 곱하고 4와 4를 곱하고 1과 1을 곱해서 그 결과를 합합니다. 그러면은 3이 6, 4, 4, 16 그럼 벌써 20인데 1, 2를 하니까 1을 더해서 2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시프트해서 143이랑 겹치는 부분이 4, 2, 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 3 곱하고 4, 2 곱하고 1, 4를 곱해서 나온 결과 그러면 5, 3, 15, 4, 2, 8, 4 그래서 2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시프트 하니까 여기에는 이제 해당하는 값이 없지만 1425가 겹쳐져. 그럼 1425, 54, 20에 2를 더하니까 2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시프트를 해서 겹치는 부분 마지막은 5죠. 1, 5, 5. 그래서 5. 그래서 나머지 전체에 이 계산된 결과를 보면 3, 16, 23, 27, 22, 5 이 결과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차원 영상. 방금은 이제 1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보통은 영상 자체가 2차원의 형태죠. 그래서 2차원 영상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은 어떻게 수행되느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윈도우라는 게요. 사실은 그 윈도우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 필터 혹은 템플릿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차원에서도요. 똑같이 1차원과 같은 똑같은 연산을 수행합니다. 보면은 이제 윈도우에 해당하는 그 U를요. 180도 회전을 시켜요. 180도 회전이 됐죠. 그럼 180도 회전된 상태에서 그 원래 입력에 해당하는 F 영상에 대해서 컨볼루션, 즉 여기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합성곱을 사용을 합니다. 보면은 여기는 그냥 2가 되고 여기도 1은 2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마이너스 3 그 다음 1 그래서 이 전체의 곱의 합을 구하면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차 시프트해서 각각의 부분을 다 계산하면 여기 나머지 부분이 다 채워지겠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하나씩 한번 채워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엣지입니다. 엣지는 이 영상의 명암, 컬러, 그 다음에 또는 이 텍스처가 급격하게 변하는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제 경계선을 나타내는 부분을 엣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오리지널 영상이 있으면요, 그 영상에 대해서 그 급격하게 변하는 엣지에 대한 부분을 찾으니까 이렇게 나온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경계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 부분들이 우리의 이 엣지 결과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엣지를 어떤 식으로 구하냐? 이게 다양한 또 연산자들이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벨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런 윈도우 개념, 컨볼루션 연산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mx와 my가 있습니다. mx는 x 방향으로, 그리고 my는 y 방향으로 여기에 윈도우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지금 현재 원본 영상에 대해서 mx에 대한 컨볼루션 값, 여기에 컨볼루션 값이 어떻게 돼 있죠? 여기에 이 부분, 이 000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는 음으로, 오른쪽에는 양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my는요, 여기 중간은 0인데 위에는 음으로, 밑에는 양으로 이렇게 컨볼루션 값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원본 영상에 대해서 결과를 수행하니까 이렇게 이 영상의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x 방향과 y 방향 두 개에 대해서 이 컨볼루션 영상을 수행해서 엣지를 검출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영상 결과 F1과 F2에 대한 결과를요, 어떻게 해요? 네, 더해줍니다. 네,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죠. 제곱을 취한 다음에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엣지만 나타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간단한 그런 수행인데 이렇게 엣지가 잘 검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프리위트 연산자인데요. 이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mx와 my에 해당하는 값을 수행을 하는데 기존 소벨과 다르게 얘는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기존 소벨과 다른 컨볼루션 값을 가지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연산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엣지가 검출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우시안 필터인데요. 가우시안 필터는 이 엣지 검출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노이즈, 잡음을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할 때 보시면 가우시안 필터는 말 그대로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가우시안 함수의 이런 모양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양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컨볼루션 형태를 가지게 되죠.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영상 자체가 굉장히 노이즈가 심한 이 여러 노이즈들을 일부러 더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포함된 이런 이미지에서 3x3짜리의 필터로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했을 때 보면은 어느 정도 노이즈가 제거가 됐지만 어떻게 됐죠? 일부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조금은 남아있죠. 그래도 원본의 노이즈가 포함된 그림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상당량 많은 노이즈가 제거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좀 키워서 그 5x5짜리의 필터를 적용하니까 노이즈는 대부분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이즈는 사라졌지만 어떻게 됐죠? 조금은 영상이 흐릿해진, 원본 영상에 비해서 영상이 좀 흐릿해진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7x7로 필터를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인물 자체의 정보도 너무 많이 흐릿해지고 배경도 흐릿해져서 오히려 좀 많은 이런 왜곡이 발생한 잡음 제거를 한 게 아니라 좀 더 잡음 제거뿐만 아니라 흐릿해지는 그런 영상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필터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캐니 연산자인데요. 캐니 연산자는 우리가 엣지 디텍션, 엣지 검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에 주어진 크기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을 해요. 우리 아까 가우시안 필터 따로 배웠는데 영상에 가우시안 필터를 먼저 적용한다. 그 다음에 소벨 연산자 배웠잖아요. 소벨 연산자를 적용해서요, 그 엣지의 강도와 방향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웃보다 작은 강도로 갖는 화소들을 제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남은 화소들 중에서 특정 인계값 이상의 값을 갖는 화소에서 시작해서 이런 연결된 이웃들을 찾아 연결하는 이 엣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원본 이미지에서 케니 연산자를 수행한 결과로 보니까 이렇게 엣지 검출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엣지 검출에서는 케니 연산자가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주요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제 로그 필터라는 게 있어요. LOG 필터인데요. 과연 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영상의 1차 미분과 2차 미분, 바로 이 엣지, 경계선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런 이미지에서 경계선의 위치를 어떻게 정할까? 경계선의 위치가 어디일까? 이런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F는 지금 현재 이렇게 F 함수가 존재하고 F 프라임 함수는 이렇게, 근데 F 프라임 프라임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거에서 이 경계에 대해서 특정 위치를 잘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차 신호에 대한 이런 미분인데요. 보면은 이런 오차, 여기 보면 이게 확 뛰는 부분이 있죠. 이 천 부분에 확 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분을 시켜서 이렇게 좀 조율이 된 어느 정도 이 오차를 없애버린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배우느냐면 이 LOG 필터가요,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의 줄임말이에요. 로그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필터인데요. 이거는 먼저 영상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거기다가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적용하는 게 LOG 필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수 fyx의 라플라시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함수 yx에 대해서 x랑 y에 대한 2차 편도 함수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라플라시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x와 y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연산자로 필터를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필터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필터를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 간단하게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어떤 그 라플라시안 식에 대해서 풀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필터가 적용되는 형태의 계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특정 y랑 x에 대해서 이 라플라시안 필터가 다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영상 fyx에 대해서 가우시안 필터인 gyx와 라플라스 필터인 lyx를 적용을 시킵니다. 뭐 연산은 간단하죠. 이렇게 곱만 하면 되니까요. 계산한 다음에. 근데 두 번 하게 되죠. 가우시안 필터 적용해야 되고 라플라시안 필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보시면 컨볼루션 자체가 결합 법칙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따로따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묶어줬죠. 이렇게 묶지 않고 라플라시안 가우시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원본 영상인 fyx에 대해 적용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을 먼저 라플라시안 적용 전에 가우시안 필터를 원본에 적용한 다음에 그거를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하는 형태로 하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면 f 자체가 제일 크잖아요. 필터가 좀 작고. 근데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가우시안과 라플라시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결합 법칙에 따라서 이 결과를 원본인 fyx에 대해서 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우시안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시안 이제 연산 결과는 이런 식으로 라플라시안과 가우시안을 곱해주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연산 결과 자체가요, 마치 그 멕시코 햇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함수 모양을 띠게 됩니다. 멕시코 햇과 같이, 그러니까 깊게 파여 있는 이런 모자가 뒤집혀져 있죠. 지금은 이렇게 깊게 파여 있는 멕시칸 햇 펑션 결과를 보여주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우시안 함수에 대한 라플라시안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3x3이든 5x5든 이 필터를 적용시키면 결국엔 우리가 LOG 필터를 적용한 결과가 되겠죠. 자, 그리고 LOG 필터 적용을 했던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zero crossing이라고 하는 연교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 그래서 그 LOG 필터 적용 결과에 대해서 이 영교차, 지로 크로싱 위치를 찾으면 엣지 검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엣지 검출을 한 결과 보면은 이런 식의 엣지 검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DOG 연산이 있는데 이건 Difference of Gaussian입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그 시그마 값을 가지는 그런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두 영상의 difference, 차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DOG는 이제 그 가우시안 G, 그 K 시그마, 그다음 F 영상, 그리고 G 시그마 F 이거에 대해서 그 가우시안을 적용한 거에서 가우시안을 적용하지 가우시안의 알파 시그마 값을 가지는 결과랑 이 K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이 차이를 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F를 곱해 주는 겁니다. LOG랑 DOG의 이제 관계를 살펴보면 G의 K 그 시그마에서 G의 시그마를 뺀 거는 결국엔 이런 어떤 유사한 어떤 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 바로 LOG 대신에 DOG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사하게 사용하는 형태로 보면은 첫 번째가 LOG 그리고 두 번째가 DOG죠. 그리고 LOG와 DOG의 이제 중첩을 한 걸 보면은 이렇게 결과 자체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우시안의 디퍼런스를 연산으로 사용할 때 이때는 그 영교차를 사용하는 지로 크로싱을 사용하는 엣지 검출 방법.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식인데 여기에 우리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식으로 K-1 시그마 제곱이 있습니다. 이 항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이 G K 시그마에서 G 시그마를 뺀 거에서 영교차 탐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은 무시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일정 주파수 범위의 특징 추출이 가능한데 결국엔 가우시안 필터가 우리는 신호에서 그 노이즈 제거에서 아까 사용했던 것처럼 신호에서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그마 값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한 영상의 차를 구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블럽이라는 검출에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블럽은 뭐냐? 블럽은 주변과 구별되는 밝기, 색상과 같은 성질을 갖는 영역 이런 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블럽이거든요. 블럽을 검출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G 연산을 수행한 결과 보면 이제 오리지널 영상에 대해서 여기에 일정 주파수 범위의 특징 추출을 한 DOG 연산을 수행한 결과 보면 이렇게 어떤 영역도 엣지도 나오는데 주변과 구별되는 밝기를 나타내는 부분 그리고 같은 성질을 갖는 부분이 이렇게 검출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에서 각 부분들이 이 분할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영역이 어느 부분은 뭐고 어느 부분은 뭔지 잘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상을 겹치지 않으면서 전체 영상을 덮는 이런 영역들을 찾아내는데 각 영역이 유사한 특징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추적하거나 영상을 검색하거나 그리고 동작 인식, 얼굴 인식 등의 전처리에 이런 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 뭐냐? 대표적으로는 split and merge, 분할로 합병하는 건데요. 영상을 4등분하는 일을 이 분할된 조직이 비슷해지기까지 계속 수행을 하다가 더 이상 분할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유사한 인접 조건을 결합하는 형태로 그래서 스플릿하고 멀지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클러스터링 이 방법인 K-민즈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 min shift 군집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기반의 알고리즘으로는 그래프 컷 이 문제를 푸는 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영상의 화소 픽셀을요 노드로 간주한 다음에 이웃에 유사한 것들 사이에는 연결선을 부여하고 그리고 영상을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그래프를 절단하는 문제를 해결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리지널 영상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한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런 방법들, 많은 방법들, 세그멘테이션 자체도 이렇게 다양한 이전 뭐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딥러닝 방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잘 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영상 처리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